스터디로드 에이미 해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2025 첫 번째 에이미, 오늘은 대수 문제와 나머지 조합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4번, 8번, 13번입니다. 먼저 4번 대수 문제인데요. 어려운 표현은 없죠? ordered pairs 하면 순서쌍이고요.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 너무나 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로 치면 거의 중3 내신 문제네요.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죠? 8번입니다. 복소수, 복소 평면에 대한 문제군요. 역시 어려운 표현은 없고요. Exactly one complex solution, 오직 하나의 복소수 근을 갖도록 해라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시 복소 평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군요. 우리 교과정에서는 없어서 미리 학습이 필요합니다. 복소 평면의 개념은 간단히 이렇고요. 복소수를 평면에 깔아버린 거죠. 복소수의 절대값이란 결국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 식을 본다면 절대값이 5다. 25 플러스 20i가 나타내는 점과 복소수 g가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5다. 25, 2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네요. 첫 번째 식은 원이었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죠? g라는 복소수와 4 플러스 k, k는 실수니까 4 플러스 k는 4 플러스 k, 0에 나타내지고 이 복소수는 k, 3에 나타내집니다. 그 거리가 같다. 수직 이등분선으로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오직 하나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면 접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식으로 접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단 두 가지의 상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쉽게 발견되는 그 다음의 사실이 두 복소수 k, 3, 4 플러스 k, 0이 나타내는 그 두 복소수, 그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정해져 있네요. 따라서 그의 수직한 접선의 기울기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넘어가서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의 x절편을 이용한다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13번 조합 문제입니다. 알렉스가 수직한 두 지름을 이용하여 원판을 4등분하였고요. four quadrant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5개의 선분을 더 그려서 원판의 영역을 나눈다고 하네요. 25개의 선분들은 사분면으로 나뉘어진 원 둘레 위에 서로 다른 사분면에서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거고요. 총 27개의 선분을 그렸을 때 27개의 선분이 원판을 나누는 서로 다른 영역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만 문제 자체는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나라 교과과정, 우리의 경시대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풀어본다면요. 우선 먼저 직교하는 두 지름을 그리고요. 새로운 선분을 하나 더 그립니다. 4등분되는 서로 다른 원호에서 점들을 잡으라 하니 이와 같은 경우가 모두 4경우, 이런 식으로 4경우가 있고요. 마주보는 사분면에서 꼭지점을 잡는 경우가 2경우, 총 6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점이 겹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간단한 상황을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점을 하나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각도가 예각일 확률, 둔각일 확률을 구해보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지는 각도가 예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 정확히 직각인 경우 3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직각일 확률은 얼마죠? 전체 넓이 분의 반원의 호의 넓이, 반원의 넓이가 아니라 호의 넓이입니다. 0이네요. 그러니까 직각인 상황은 기하학적으로는 생길 수 있어도 확률적으로는 0,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같은 생각을 적용해 가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겹치거나 끝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기하학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풀어갑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2개의 지름 다음에 첫 번째 선을 그릴 때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4경우, 이런 경우가 2경우죠. 교점의 개수의 기대값은 이 경우가 1개, 이 경우가 2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영역의 개수의 기대값은 어떻죠? 교점이 하나라면 새로운 영역은 이곳과 이곳 두 군데가 생깁니다. 교점의 개수 더하기 1만큼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거죠. 교점이 두 개라면 새로 생기는 영역은 모두 3개. 따라서 새로운 선을 하나 그림으로써 만들어지는 영역의 총수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습니다. 이 4는 물론 처음 두 지름에 의한 영역의 수이고요. 총 3개, 그러니까 비스듬한 선을 하나 그렸을 때 영역의 개수 이 기대값을 계산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새로운 선을 그려가면서 먼저 교점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직인 두 지름과는 교점 개수에 대한 기대값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새로운 선분이 그려지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선분과 기존의 비스듬한 선분들과의 교점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먼저 새 선분이 이와 같이 그려질 때 인접한 두 사분면에서 끝점을 잡아 이어지는 선분으로 그려질 때입니다. 기존 선분, 녹색의 선분과는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선분도 인접한 두 사분면에서의 끝점을 이용해 만들었다면 모두 4가지 경우가 가능하네요.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의 확률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될 텐데 빨간색 선분이 그려질 확률이 3분의 2고요. 녹색의 선분 6경우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입니다. 한편 두 끝점의 위치를 보았을 때 어느 한 끝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혹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가지 위치 관계가 동등한 거죠. 이쪽 끝점에서 두 가지 위치 관계, 이쪽 끝점에서의 두 가지 위치 관계 모두 4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경우가 교점을 만드는 경우네요. 그래서 4분의 2를 곱했습니다. 이 경우의 확률은 빨간색 선분의 확률 3분의 2가 앞에 있었고요. 녹색의 확률 그리고 이 두 끝점의 위치 관계만 고려하면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만나게 될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세 번째 이 경우는 절대 만날 수 없고 네 번째 이 경우는 이것과 똑같네요. 일단 이 경우들의 확률을 더해 놓아야 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기존의 선분이 마주보는 위치에 사분면의 끝점을 연결한 경우입니다. 확률은 이와 같습니다. 빨간색 새로운 선분이 이와 같이 그려질 확률, 녹색의 기존 선분이 이와 같이 그려졌을 확률, 이 두 끝점의 위치 관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만나는 상황은 2분의 1. 여기까지 새로운 선분이 이웃하는 두 사분면에서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진 경우 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았고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모두 3가지 상황이 가능하네요. 각각의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선분이 이와 같이 그려질 확률, 녹색의 기존 선분이 인접한 두 사분면에서 끝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선분일 확률, 이 두 끝점의 위치 관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만날 확률은 2분의 1. 두 번째 경우는 반드시 만나는 상황이 되고요. 세 번째 상황은 이쪽에서의 끝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2를 곱해야 하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구한 확률들을 모두 다 더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상황들의 확률을 모두 더하니 18분의 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에 해당하는 상황, 3경우의 확률을 더하니 36분의 7이 되었고요. 결국 이 모든 확률을 다 더한다면 36분의 17이 얻어집니다. 두 선분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 교점의 개수의 기대값은 만나는 확률에 곱하기 1, 만나는 확률 자체인 거죠. 기준이 되는 X축선, Y축선과의 교점의 기대값은 별개로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직교하는 두 지름 이외에 하나를 더 그렸을 때의 영역의 기대값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었고요. 총 2개를 새로 그렸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의 비스듬한 선을 그렸을 때의 기대값인데요. 하나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의 기대값이 있고 두 번째의 비스듬한 선을 새로 그렸을 때 기존의 비스듬한 선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기대값, X축선, Y축선에 대한 교점의 개수에 대한 기대값 플러스 1을 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영역의 기대값이 구해지네요. 같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의 비스듬한 선을 그렸다면 두 번째의 선까지의 기대값이 있고 새로 세 번째 비스듬한 선을 그렸을 때 기존의 2개의 비스듬한 선과의 교점의 개수의 기대값, X축선, Y축선과의 교점의 개수의 기대값 더하기 2를 하여 새로운 영역의 개수의 기대값이
최종적으로 구해집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식을 25번째인 경우까지 쭉 써놓고 식을 변변 통째로 더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고 EX1을 대입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지겠군요. 어때요? 전체적인 풀이 구조가 잘 잡히시나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제라서 실전에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에이미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남아있는 해석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